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12월 1일 느바 소식입니다. 피닉스 선즈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마저 걷고 구단 역대 최다 연승 기록과 동일한 17연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더군다나 주포 데빈 부커가 햄스트링 통증으로 인해 단 15분을 소화했음에도 완벽한 수비를 앞세워 거둔 값진 승리로 3일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까지 잡아낸다면 구단 역대 최다 연승 신기록인 18연승을 세우게 됩니다. 피닉스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커의 초반 득점포와 함께 주전과 벤치의 고른 활약으로 기세를 잡고 경기 마무리는 무결점의 총사령관 크리스 폴이 마무리한다는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인데, 오늘 경기에선 초반 부커의 공백과 함께 이 전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단 피닉스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수 밸런스를 가진 팀이자 리그 최고의 윙디펜더로 성장한 미카엘 브리지스를 포함해 잭 크라우더, 크리스 폴까지 내로라 하는 수비수들을 보유한 수비 강팀이죠. 메인 득점원을 잃은 피닉스는 상대 득점 억제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결과 평균 득점 114점으로 리그 전체 2위의 골든스테이트를 단 96점에 묶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브리지스의 경우 에이스 스타퍼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며 지난 파이널 그리스 되게수를 만나 강제 수비 스텝업을 이끌어낸 디안드레 에이튼과 함께 상대 에이스 스테픈 커리 맞기란 이렇게 한다는 식의 수비를 보였습니다. 브리지스는 현 시점만 놓고 본다면 디펜시브 퍼스트 팀을 넘어 올해의 수비수에 선정되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선수의 고른 활약과 더불어 접전 승부를 연출한 피닉스에 승리를 안겨준 선수는 늘 그렇듯 크리스 폴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시즌 10번째 더블더블 달성과 더불어 17년 연속 두 자릿수 더블더블 달성이란 대기록을 달성한 폴은 마지막 종료 5분 구간 본인 2득점과 3개의 어시스트, 하나의 스틸까지 더하며 공수에서 완벽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기록으로 인해 폴은 해당 기록 횟수를 50경기로 늘리며 야투율 19%에 그친 커리에게 판정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에이스 커리가 상대 수비에 고전하며 패하고 말았습니다. 조던 폴이 28점 맹활약을 펼쳤지만 피닉스의 제식 수비를 이겨내진 못했네요. 4일에는 피닉스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만큼 서력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연고지 라이벌 뉴욕 닉스를 꺾고 직전 피닉스 선즈와의 패배를 잇고 시즌 15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10경기 8승 2패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성적으로 그들의 강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하든과 케빈 듀란트가 대놓고 득점에 치중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하든은 전반, 듀란트는 후반에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특히 직전까지 이런저런 비판이 올랐던 하든이 오랜만에 털보네이터 모드를 가동, 전반에만 28점을 쏟아부었는데요. 이 쿼터에 풋백 덩크를 적중시키고 포효하는 모습은 그간 하든이 공격에 있어 가졌던 고민을 모두 터뜨리는 장면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에 하든은 오늘 경기를 통해 NBA 역사상 4번째로 2500개의 3점을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부분 최연소 기록을 가지고 있던 스테픈 커리보다 어린 나이의 기록인데요. 32세의 선수에게 최연소라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어쨌든 하든은 최연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해당 기록을 경기수로 따진다면 커리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하든이 전반을 캐리했다면 후반은 전반에 잠잠했던 듀란트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25점 적립이 가능한 현존 최강의 득점 기계 듀란트는 후반에만 21점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해당 경기는 3쿼터 초반 4분 브루클린이 14대0 리드를 가져가며 기우는 듯 했으나 뉴욕의 추격전에 이어 접전 승부가 발생했고 듀란트는 종료 5분 동안 7점을 기록하며 경기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두 선수는 언제나 리그 최고의 공격 듀오라는 걸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고지 라이벌과의 경기에서 승리한 브루클린은 4일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만나게 됩니다. 최근 뉴욕 닉스가 켐바 워커를 로테이션에서 제외했다고 전해졌죠. 이는 직전 시즌 리그 최저 실점을 기록하던 뉴욕의 수비를 되찾기 위해 탐 티보드 감독이 내린 결정으로 티보드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어려운 결정이지만 팀을 위한 최선이라고 알렸습니다. 블리처 리포트는 현 상황을 두고 뉴욕의 데드라인 전 워커를 보낼 수 있는 곳으로 휴스턴 로켓츠를 지목했고 현재의 가치보단 여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는 점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휴스턴에서 선발 출전을 원하는 존 월과의 트레이드 루머가 나왔고, 내년 플레이어 옵션까지 약 9,100만 달러의 계약에 묶여있는 월에게 만약 적당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을 거란 예측입니다. 즉 뉴욕에서는 주전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맡기면서 다음 시즌 플레이어 옵션에 대한 부분을 의논할 수 있을 거란 예측인데요. 월의 트레이드 루머는 유니크한 만큼 해당 부분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최근 브루클린 네츠의 제임스 하든이 본인이 공격을 전개할 시에 득점, 플레이메이킹 중 뭘 해야 할지를 두고 여전히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죠. 그만큼 이번 시즌 초반 하든은 전에 없던 정규 시즌에서의 기복과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NBA 경영진이었던 한 사람은 이번 시즌 종료 후 FA가 되는 하든이 과연 현 소속팀인 브루클린과 연장 계약을 맺는 것이 팀의 이득이냐는 말까지 할 정도로 하든의 가치는 우리가 알던 털보네이터 시절과는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이 임원의 말에 따르면 내년 여름에 33세가 되는 하든과 5년 계약을 맺는 게 과연 좋은 거냐는 걸 강조한 건데요. 만약 팀이 하든과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하든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포기한 1라운드 지명권이 상당하기에 이 역시 꽤 골치 아픈 부분이라는 건 역시 언급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하든이 쾌주의 컨디션을 보이기 전에 나온 기사라 크게 이슈가 될 일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남은 시즌 동안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언급될 수도 있겠습니다. 휴스턴 로켓츠의 크리스찬 우드는 리빌딩 과정에 있는 팀 안에서도 가장 빼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11번의 더블더블을 기록한 우드는 어제 경기에서 생애 최초로 20득점, 20리바운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더 링어의 케빈 오코너에 따르면 2023년 FA가 되는 우드는 많은 팀의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며 휴스턴은 우드를 이용해 꽤 괜찮은 트레이드 제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우드는 2020년 11월 구단과 3년 4,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이번 시즌 그의 연봉은 약 1,370만 달러에 달합니다. 올랜도 매직의 신예 제일런 석스가 장기 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석스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골절되었고 복귀 일정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곤자가 대학 출신의 석스는 2021 드래프트 전체 5순위로 팀에 합류했고 이번 시즌 총 21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오늘 LA 레이커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에서 레이커스의 리더 르브론 제임스의 모습을 볼 수 없었죠. 르브론은 현재 바이러스 프로토콜에 들어간 상황으로 오늘 하루 안에 2차례에 걸쳐 음성 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최소 열흘 정도 결장할 거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안 풀리는 LA 레이커스네요. 이상으로 12월 1일 주간다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